자, 경쟁률이 100대 1인데 내가 되겠어? 청약시장 보면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사실 경쟁률이 조금만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얘들이 사실은 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자, 전략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전기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경마로 다이다이 뜨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맨날 어느 날 또 3판 2선승으로 붙기로 하니까 승수꾼이 와서 이렇게 혼수를 줍니다. 너의 말을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고 상대의 말도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상대가 상등말을 내면 일단 하등말을 내서 그 게임 던져요. 상대가 중등말을 내면 이번에 상등말을 내서 그 게임 잡아요. 상대가 하등말을 내면 이번엔 중등말을 내서 그 게임도 잡는 겁니다. 3판 2선승인데 한 게임 내줬지만 두 게임 이겨서 돈 따는 거죠. 이게 전기생마라는 고사예요. 전형진 생마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고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건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청약에서도 분석과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우리가 중등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점 높고 불이익금 많은 상등마면 상관없죠. 우리는 애매하잖아요. 결국 상대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이기냐 지냐가 달라져요. 하등마는 치세요. 자, 이거는 제가 취재했던 당첨 사례이기도 한데 우선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내가 청약하려는 단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와 가까운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청약하는 단지가 어디냐, 그러니까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서 서로 중복 청약이 안 되는 단지는 어디냐, 이걸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그 겹치는 단지가 인기 단지라면 거기에 다 몰리느라 우리 단지에 노마크 찬스가 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단지가 좀 처져서 우리 단지에 몰릴 것 같아. 그럼 나는 역으로 그쪽에 청약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니, 거긴 회사가 너무 멀고 하수정보 철장도 있고 이렇게 막 자기 최면 걸면서 청약하면 안 되는 이유를 대는데 잊지 마세요. 나는 중등마예요. 여포짓은 하등마 앞에서만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두 아파트가 입지도 비슷하고 조건도 비슷해요. 사람들 반응도 비슷해서 경쟁률도 비쌀 것 같아. 그럴 땐 주택형이 몇 개인지를 비교해 보세요. 주택형이 많은 곳은 경쟁이 분산됩니다. 우리가 청약 경쟁률을 아파트 단지 단위로 묶어서 발표하지만 그건 언론 기준의 평균 경쟁률이고 실제로는 주택형별로 당첨을 겨루잖아요. 자, 당연히 이해를 못 하셨을 테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자, 흥청 아파트와 망청 아파트가 청약을 받아요. 흥청 아파트는 주택형이 A, B만 있고 망청 아파트는 A, B, C, D, E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평면이 잘 빠져서 인기주택형이 있겠죠. 아까로 치면 상등마가 나올 것들 A라고 해보죠. 나는 중등마니까 거기를 피해서 청약을 해야 되는데 흥청 아파트는 피해서 청약할 곳이 B밖에 없고 망청 아파트는 B, C, D, E 대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로 갔으면 탈락했을 사람들이 D나 E를 선택해서 당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주택형이 인기가 많은 곳이냐, 상등마가 어디로 나오냐, 이걸 구분하는 안목도 있어야겠죠. 자, 청약할 때 입주자 번지 공고문을 잘 봐라 이런 얘기 하지만 공고문 못지않게 이런 배치도도 잘 봐야 돼요. 어떤 단지인지는 비밀. 자, 일단 이 아파트는 블록이 3개네요.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일단 메인은 1블록이죠. 규모도 크고 커뮤니티 시설도 많고 다른 블록들은 도로도 건너야 되고 3블록은 심지어 외딴 섬이에요. 그럼 1블록에서 누가 짱이냐? 정가운데 눈에 띄는 게 우선 하늘색 84A예요. 다 정남향이고 특히 105동은 밑에 정원이 있어서 조망을 가리는 게 없죠. 근데 84A에 넣으면 205동 서양 함정카드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보라색 84C의 배치가 눈에 띄어요. 딱히 함정카드는 없고 다 서남향이죠. 이번에는 동호수 배치들을 보면 아까 84A는 거의 5층까지 밖에 없고 아까 205동 함정카드만 중층까지 있어요. 좋은 건 조합원들이 먼저 다 가져갔다는 거죠. 자, 84C도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하나가 눈에 확 띕니다. 84B. 얘는 뭔데 거의 전층이 다 일반 분양으로 배정됐을까요? 아까 배치도를 보면 84B는 이래요. 남향도 있고 서향도 있고 엄청 좋지도 않지만 엄청 이상한 데 있지도 않아요. 자, 이 아파트 처형에서 전용 84만 놓고 보면 A, B, C 순서대로 경쟁률이 높았어요. 아까 84B는 84C보다 위치가 안 좋아 보였는데 평면으로 보자면 이렇게 달랐어요. 84B는 판상형 구조였는데 84C는 탑상형 구조였어요. 타워형이라고도 하고요. 분양시장에선 이런 판상형이 가장 보편적이고 인기가 많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가로질러 통풍이 되는 게 이 구조의 특징이고 방이 몇 개냐에 따라서 3베이, 4베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84A나 84B나 똑같은 판상형이었고 그 중에서 위치가 더 좋았던 84A의 경쟁률이 더 높았어요.
자, 탑상형은 이런 구조인데 집 안에 복도가 길고 주방과 거실이 붙어 있는 게 특징이죠. 이게 사실 호불호가 있어요. 거실 한쪽 벽에 창을 내서 이면 개방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이 아파트는 그렇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 84C는 배치상 84B보다는 좋았지만 구조에서 밀리면서 경쟁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면도 고려는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싼 곳에 경쟁이 더 몰리거든요. 그래서 소형은 빡세고 대형은 널널하다는 거예요. 물론 돈 많으면 우리가 이런 분석 안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하고 가면은 우선 시기가 겹치는 단지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 아파트 주택형 몇 개인지 따져보고 배치도 평면도 가격 분석하면 상등마 중등마 하등마 나오죠. 이거 귀찮으면 20억만 모기. 자, 가장 쉬운 건 청약 받는 단지들이 나올 때마다 여기가 제일 몰리고 여기가 제일 떨어질 거다, 나와 상관없는 단지라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감이 딱 올 거예요. 저는 귀찮아요.